유방암 재발, 물론 재발이 되면 안 되지만 재발이 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죠. 유방암의 재발은 보통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재발을 하게 되고 5년 정도까지 재발률이 높습니다. 물론 5년 이후에도 재발은 있지만 그 이후에 재발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후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보통 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5년이 되면 전 완치 맞나요? 이제 완전히 유방암 해방된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행히도 유방암은 5년 이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호르몬 수용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 더 재발률이 높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 5년이 넘더라도 유방암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에서도 유방암이 약 15%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유방암 재발에 관해서 경각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발률은 0기보다는 3기 이상이 훨씬 더 재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유방암 재발은 기본적으로 유방을 보존했다면 유방 보존 수술한 그 자리에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유방을 완전히 전절제하면 재발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절제를 하더라도 뼈나 폐나 간으로 재발되는 그런 재발률은 유방을 보존하나 유방을 전절제하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 전절제를 보존할 수 있는데 저 재발이 너무 무서워서 전이가 너무 무서워서 전부 다 절제해 주세요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유방 보존술도 충분히 훌륭한 치료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면 재발률이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 제안하는 그런 치료 방법은 제발 꼭 의사들을 믿어주시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발이 무서운 거는 전이가 무서운 것이죠. 뼈, 폐, 간 등의 여러 부분에 재발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부위 아니라 몸의 어느 부위에도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암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술, 항암, 호르몬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이런 부위에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 또 유방암의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전신 전이가 됐으면 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발을 예방을 위한 수칙, 재발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정기검진, 병원에 오시라 할 때 꼭 오셔야 되겠고요.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또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시면 재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살 빼는 거,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 항암 치료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도록 늘 오실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심하는 거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뭐 유방암 5년 됐으니까 난 완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얼마든지 뭐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방암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건강보조식품, 대체요법, 민간요법, 버섯, 가루 이런 것들이 절대 유방암을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을 치료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유일한 방법 아시겠죠? 체중 조절, 운동, 이것만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게 모든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일단 3끼 다 드시고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탄수화물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우유, 유제품, 가금류, 특히 닭고기, 그다음에 안심류의 기름이 없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길 권하겠고, 채소와 과일, 익히지 않은 채소와 과일이 가장 좋은 비타민C의 섭취 방법이겠죠. 어떤 분들은 막 1000ml짜리 비타민C를 하루에 3알씩 드시고 6알씩 드시는 분도 계신데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또 타목시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채소와 과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선 좋은 단백질 원이죠. 그리고 기름도 올리브유가 좋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스푼씩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드시는데 이거 괜찮나요?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수비드 방식이나 혹은 삶아서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식사법이다, 조리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리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유방암에 꼭 걸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햄, 소세지, 가공육 유방암에 나쁜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을 드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육고기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높인다, 그렇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 회 먹어도 되나요? 회 드셔도 되는데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날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은 한 잔도 먹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커피,
사실 커피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유방암 재발과 관계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유방암 발생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유방암 재발과 관련이 없지만 커피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 잔만 드셔도 잠을 못 주무시죠. 그래서 불면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커피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적정한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을 드시길 권하지 비타민 C 혹은 특정 비타민이 과량 들어가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절대로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신선한 채소로 비타민을 섭취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재발 관리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유방암은 운동은 재발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꼭 운동 열심히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각 시기에 따라서 운동의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기, 증진기, 유지기가 있는데 수술 후의 시기에 따라서 본인이 맞는 운동 하시길 권하겠고요.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잘 모르면 PT 개인 교습을 받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PT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들 예시를 드렸는데 이것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은 만보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보 걷느라고 막 3시간씩 걸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짧게 운동하시더라도 강도를 조금 높여서 땀나게 운동하시는 것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